오늘은 경금이 또 금 볼 때, 경금하고 신금 볼 때.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죠? 고집이 세다? 금 많은 사람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쌀쌀맞다? 경금이 경금 볼 때 이거를 이제 금은 살기가 강하잖아요. 금은 살기가 강해서 이게 이제 금이 두 개잖아? 양금이 서로 죽인다. 양금 상살이라고 고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경금이 두 개 있다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작용만 하냐?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경금이 예의 바르고 규율도 지키고 쌀쌀맞지 않고 그러려면 뭐가 있으면 될까요? 병화. 또 정화도 돼요. 화가 있으면 경금에 어떤 완고함, 그 다음에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순응한다. 근데 화를 안 보고 수를 봤다. 예를 들어서 임수를 봤다. 경금이 화는 없이 수를 봤다. 이때는 제멋대로야. 그러면 제멋대로 해서 성공하는 직업도 있을 거 아니야. 제멋대로 해서 성공하는 거, 예술, 끼를 발산하잖아. 근데 이제 잘못 풀리면 어디로 가요? 잘못 풀리면 어둠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런데 경금 일주가 시간이 경금을 보려면 경진시에 태어나요. 그럼 토생금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죠. 그러면서 음의 세력이 되나?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의 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때는 다른 지지에 어떠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비교해서 통변하면 돼요. 또 경금이 신금 겁재를 본다. 그러면은 신사시에 태어나게 돼. 그러면 이 겁재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주 구조의 기능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게 여자 사자로 하면 이 사화가 관이잖아요. 그럼 이게 남자가 되겠지. 요 사화를 겁재가 차고 있으니까 남편 복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다른 여자가 차고 있는 남자니까. 또 이제 경금이 을목을 만나서 이렇게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럼 재물을 추구하잖아. 그런데 신금이 와서 을신축으로 끊었다. 이때는 이 신금 작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럼 이때는 이 신금이 무슨 작용을 해? 재물을 파손시키는 작용을 해요. 손재를 일으킨다. 또 남자 사주에서 을목은 여자도 되죠. 을목이라는 이 여자랑 합을 하려고 하는데 신금 겁재가 와서 방해를 놔. 이런 구조의 남자는 처독도 약하겠다. 사주에 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주에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잖아.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금이 뭐 살기잖아. 살기, 숙살지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살기가 이렇게 강하면 뭐를 쳐요? 목을 치겠지. 목은 생기잖아. 생기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금이 이렇게 강해서 살성이 강하다. 자, 이 살성이 강한데 화가 있어. 병화, 정화가 있어.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이 경금을 단련을 시켜줘. 그런데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 아니면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요.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목이 심하게 손상이 돼요. 그냥 금금목으로 쳐버린다고. 수가 있으면 금생수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목을 안 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치명적이냐 아니면 부드럽게 넘어가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경금이 필요로 하는 거는 화하고 수예요. 어쨌든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완고해. 예문 봅시다. 개축, 을축,
경신, 경진. 여자 사주인데 기운에 병이 나서 사망했다는 사주거든요. 자, 일단 사주를 봤더니 전체가 전부 음습하죠. 거기다가 축월의 경금이야. 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축토는 또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죠? 전부 다 음습하죠? 자, 이렇게 금이 음습할 때 폐병이 생긴다. 이때는 필요한 게 화기예요. 화기가 한 점도 없지. 대운이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가죠? 기대운에 병이 생겼대. 그럼 왜 기토대운에 병이 생겼죠? 자, 천간에서는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대물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을목은 축토 위에 있어. 얘가 음결된 거야. 그런데 화도 없어. 지장간에도 없어. 거기다가 경금한테 묶여있지. 이 경금한테 또 묶여있지. 그럼 사실은 이 을목의 장기도 약해요. 간, 담, 혈관, 근육. 그런데 천간에 기토운이 오니까 지지에서 축토가 움직이겠지. 축토가 움직이니까 이 경신 금 세력이 축토 속에 들어가죠. 자, 천간에 기토가 뜨면 지지에 있는 기토가 동한다. 요 놈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요 놈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요 놈이 움직이면 또 일로도 들어가. 그래서 폐병이 생겼다. 그런데 경인년에 돌아가셨다. 이 인목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죠? 원국에서는 화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운에서 인목이 왔는데 인목 속에 병화가 들어있어. 그럼 병화가 어떻게 돼? 인목이 인신충 당하죠? 인축합 당하지? 인축합 당하지? 인축합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병화가 병신합을 해서 병화가 꺼져요. 그러니까 양기가 들어와서 꺼지는 거야. 양기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 양기가 꺼질 때 그때 갈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금이 묵직하잖아요. 금이 묵직할 때 지지에서 강력한 수기를 만나면 이것도 사망운기야.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여기서 자대운이 온다. 그러면 신자진 수국이 되죠. 그러면 밑에 수기가 왕성하잖아. 그럼 이 금이 침몰이 돼요. 이게 수다금침이야. 수다금침. 무거운 금이 물속에 잠긴다. 그래서 체가 인묘되는 구조들 별로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이 사람 재물은 어때요? 여기서 재물을 뭘로 봐야 될까? 만약에 여기서 재성을 재물로 본다면 이건 재물이 없어. 왜? 을목이 허지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돈이 아니고 뭐라겠어요? 언변 재능이라겠죠. 그러면서 이 재물을 비견하고 나눠 먹어야 돼. 경신하고 경금이 이 축토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금고 역할을 해야 하네? 이게 금고야. 축토가 재물이라는 얘기는 내가 뭐를 해서 돈 번다는 얘기일까? 자, 이 축토를 양인고라 그래, 양인고. 겁재가 찾고 있는 고라고, 이 속에 신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일로 가잖아. 그러면서 인성이야. 월주에 있는 인성은 직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남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경신의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설익었잖아. 여기서 화기가 있어야 돼. 이 사주에서는 이 을목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음기죠. 그러니까 이 을목 또한 약하다.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실이야, 비실이. 임자, 개축, 경술, 신사.
일단 이게 남자 사주인데 고연봉 기술자. 경금이 임수 개수를 받죠. 수기가 이렇게 왕성하지. 근데 화기가 사화 있는데 이 사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화가 신금한테 신사자업으로 잡혀서 사화가 꺼지는 구조야. 일단 경금이 임수 개수를 보면 기술이 발달돼 있다. 근데 이 임자가 연에 있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어디서 써? 나라 또는 대기업, 해외 좀 큰 직장에서 쓰는 거야. 자기 기술을. 그러니까 고연봉을 받는다. 자, 아까 그 구조랑 달라요. 아까 그 구조랑. 경금은 일단은 뭘 만나야 가치가 커진다? 화. 그러면 이 사화술토는 화세력 아니에요? 화세력 맞지? 그러면 화기가 경금을 단련시켜 줄 수 있겠죠? 경금이 되게 뜨거워진다. 그럼 얘가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가요? 금생수 이렇게 가겠지. 자, 요게 아까 그 사주보다 재물복이 훨씬 커요. 이 사람이 을묘대운 을해년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럼 좀 이른 나이에 취직했죠. 왜 을해년에 취직했냐? 을경합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 을목은 재성이죠. 을경합을 했다는 얘기는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 재성을 누가 차고 있어? 해수, 식신이 차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취직하는 거죠. 내 재능으로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갖고 오는 거야. 지지에 있는 묘목이 또 묘술합을 하지. 이 묘목도 재성이죠. 재성이 일지랑 합을 하죠. 이 술토는 또 인성이지. 재성하고 인성하고 합을 했다. 그럼 재물이 늘어난다. 병진대운은 을묘대운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병신합이 돼가지고 병화가 꺼진다. 자, 이 병화가 오면 동한다. 그럼 누가 동해? 얘가 동한다. 그럼 얘가 이리로 올라온 거예요. 지지했던 사화가 천간 병화로 올라왔어. 올라와서 뭐해? 병신합당에서 꺼져. 또 병임충 당해. 수국화 당해. 이놈이 꺼지죠. 그러니까 경금한테 병화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놈 때문에 안 좋아? 얘 때문에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진토가 오니까 더 음습해졌죠. 진축파, 진술충. 또 거기다가 임자를 진토 속에 쓸어 담으면 임자가 흘러요, 못 흘러요? 흐르지를 못하지. 유동이 막히는 거야. 임진신의 경진신사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되게 응습하죠? 사화 혼자 있지? 경금이 임수, 해수, 식신을 만났지. 자, 경진일주 여자의 가장 큰 문제. 남편복이 약해요. 근데 이쁠까? 일단은 여자 사주에서 이쁘려면 남자랑 관련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이 사화가 남자죠? 이 남자랑 해수랑 충을 하죠? 여자 사주에서 관이 식신상관하고 합을 하든 충을 하잖아? 그러면 이뻐요. 그리고 이 사화 남자를 하나 놓고 경금, 신금 세 여자가 이 남자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해. 그러면 이 남자는 인기맨이겠지. 그런데 제 거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제 거가 되기가? 자, 여기서도 봐요. 양인 합살이 시주했지. 이것도 좀 격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식신이 이렇게 발달돼 있으니까 언변 좋겠죠? 자, 그 언변은 어디서 활용해? 연에서 활용하지. 그러면서 진토는 또 인성이죠. 인성은 또 무토도 되지. 무토라는 땅 위에서 본인의 재능, 언변의 재능을 활용한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선생으로 나와요. 선생인데 뭘 가르치는 선생일까? 수학. 우와. 수학. 또. 여기서 숫자의 상이 뭐예요? 진토, 해수, 술토도 숫자의 상이 있어요.
진토, 해수, 전부 숫자의 상이다. 또 수학 또는 화학도 돼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금수 세력이 강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요. 경금 양쪽에 흰금 겁재를 양쪽에 차고 있어. 이게 좋을까? 엄청 피곤하죠, 그죠? 맨날 얘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특히 뭘 갖고 경쟁해요? 관을 가지고. 그지? 그럼 여기서 관이 오면, 병화, 관이 오면, 이 관을 누가 가져가? 흰금이 가져가나, 병신이나 병신아. 그죠? 이 사주 목이 없는데 해수 속에 간목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년이 온다. 그럼 해수 속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요. 천간에 드러나면 이 간목이 뭐랄까? 두들겨 맞아. 그한테 두들겨 맞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두통이 무지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숨어 있는 게 좋아. 숨어 있다가 드러나잖아? 금들이 가만 안 놔둬. 이 사람 재물복 어떨까요? 어쨌든 직업을 떠나서 이 사람 재물복이 어떨까요? 진토라는 저수지에 큰 바닷물을 쓸어 담았죠? 그러면 재물복이 좋다. 진토가 해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큰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원진이라고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나한테 가지고 온 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 사람 욕심이 무지하게 세다. 거기다가 경진일주야. 괴강살이야. 거기다 양인을 차고 있어. 양쪽에. 근데 여기서 봐요. 이 해수는 신금 겁재가 차고 있어. 고놈까지 뺏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더 먹겠네. 이렇게 관이 쉬에 있잖아요. 그럼 이 관은 큰 관이야, 작은 관이야? 되게 작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소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관에서 크게 성공하기는 힘들다. 자, 이렇게 이제 금이 많은 사주 해봤습니다.